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세권이 좋을까 아니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무조건 이게 옳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례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있고요. 사택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미상이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네요. 대신에 여기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전세권만 설정한 임차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선순위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는 어차피 주장할 수도 없고 소멸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례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경매 사건으로는 배당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순위라 했잖아요. 날짜가 제일 빠르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전세 보증금 6억 원을 누가 줘야 되냐? 이 부동산을 낙찰받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례를 볼게요. 이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쓴 자료인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임차인 김 씨가 있고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2018년 11월 9일에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부 등본상 권리들과 순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날짜를 봐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2021년 4월 19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대항력 언제였었죠? 2018년이었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다 이 근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배당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그 못 받은 금액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못 받은 금액 누가 줘야 됩니까? 낙찰받은 낙찰자가 줘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 가지는 힘입니다. 자, 지금 전세권과 대항력 차이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효력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경매라는 건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겠죠. 이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강제 경매입니다. 원래 소송이라는 것과 경매를 신청하고 진행되기까지 그 시간이 짧지 않아요. 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소요가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 반면에 임의경매는 이 판결문,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강제경매, 전세권은 임의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거든요. 보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는데 전세 보증 금액, 그리고 범위, 기간, 전세권자가 명확히 적혀 있죠,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판결문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강제 경매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리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전세권이 대항력보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더 빨리 경매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빨리 되니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원래 등기라는 것은요, 열람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권리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록할 수도 없고 양측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인 동의 잘 해줍니까? 대항력이라고 불리는 효과가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굳이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냐? 명확한 답을 달라 하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뻔한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다면 두 개 다 하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무조건 딱 한 개만 하겠다고 하신다면, 한 개만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는 것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처음 전세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이 경우는 전세권만 설정한 경우였잖아요. 지금 경매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은행이 했죠. 거기다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매로는 배당을 못 받지만 선순위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하나은행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이 직접 돈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왜 합니까? 돈 받으려고 하죠. 전세권이란 권리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안 주면 담보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전세권이 가진 또 다른 힘입니다. 돈이 목적인 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경매를 왜 할까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법원이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 못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경매라는 것은 전세권의 목적인 돈 돌려받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권리는 사라져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소기준 권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전액을 받든 일부를 받든 어쨌든 소멸됩니다. 궁금한 점 생기죠? 왜 일부만 받아도 소멸이 되냐? 왜냐하면 경매를 통해서 지금 이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판 거예요. 그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액 배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일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항력이라는 것은요. 다시 대항력 사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항력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배당 요구도 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배당을 지금 1억 1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6천만 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다 받을 때까지요. 전세권과 다르게 소멸이 되지 않아요. 임차인 본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항력과 전세권이 가지는 효과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세권은요, 내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이제 돈을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전세권 권리가 소멸이 된다는 거. 반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유지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게 쉽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굳이 전세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기 쉬운 것부터 확실하게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인데 전세가 1억 8천에서 9천만 원이다. 이 말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인 이 경매에서 매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 금액을 보장해줘야 하는 그런 부동산을 입찰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계속 유찰이 돼서 셀프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전세권과 대항력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